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A형 10월 12일 날 봤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문제 파일과 정답 파일은 블로그에 가면은 올려져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되고, 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그림 자료도 그 블로그에 보면은 올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여러분들이 요 한글을 하시기 전에 꼭 보셔야 되는 거, 시험장에 제가 딱 들어가서 본인 자리에 앉았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 보기를 클릭을 하셔서 요 보기 부분을 클릭을 해 주셔서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쪽윤각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쪽윤각이 눌러져 있어야 되고, 요 색깔은 컬러하고 회색조가 있는데 이 회색조가 눌러져 있으면 모든 색깔을 집어넣었을 때 회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컬러로 되어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해 봐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요 문단 보호하고 요 그림 그리고 교정 보호, 이렇게 또 메모, 이렇게 이런 내용 부분이 꼭 체크가 되어 있는지 보시면 돼요. 특히 있어야 되는 게 문단 보호하고 그림하고 교정 보호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기 메뉴에서 쪽윤과 그 다음에 컬러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문단 보호, 그림, 교정 보호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자리에 앉으시면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용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용지 설정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F7이에요. 그죠? F7. 그래서 F7을 눌러주셔서 이렇게 F7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용지 여백이 나오잖아요. 요 용지 여백에서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다 10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왼쪽과 오른쪽은 11, 11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제보는 바꾸시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0이에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용지 종류는 A4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파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나오잖아요. 여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대화상자가 나타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문서에서 어디로 들어가셔야 된다? ITQ 폴더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ITQ 폴더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기 파일 이름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수험번호 8자리, 그죠? 수험번호는 아직 모르지만 수험표가 출력이 됐을 때 한 번 정도 꼭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이름을 어디 폴더 위치에다가요? 문서 안에 어디 폴더? ITQ 폴더입니다. 거기에다가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이름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시험 보실 때 끝날 때까지 여기 제목 표시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 꼭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죠? 요게 꼭 확인이 되어 있으셔야지,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여기에 가셔서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 설정은, 그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함초롱 바탕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의 양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함초롱 바탕 10, 그다음 글자 색깔은 검정이고요. 양쪽 정렬로 되어 있어야 되고 160%예요. 요거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뭐다? 요 바탕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뭐로 되어 있어야 돼요? 바탕글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삽입한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미포함 시 감점 처리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2개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넣어야 되는 2개의 그림은 다 문서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페이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그래서 기능평가 1번 문제 번호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1점, 2점. 그 다음 기능평가 2에서는 문제 번호를 3점, 4점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 3페이지에서는 문제 번호를 표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 3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기능평가 1번에 150점. 여기는 이제 스타일하고 표하고 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이제 먼저 나오는데요. 요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우선 일단 1점하고 엔터를 눌러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시간이 안 돼서 스타일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엔터를 이렇게 눌러놓고 2점 하고 밑에다가 표하고 차트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스타일을 할 거니까 이렇게 번호 옆에는 뭔가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놓고 여기는 영문을 쭉 입력을 하고 여기서 엔터를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한글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줄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요 스타일에서 나와 있는 문단 번호를 지정을 하면 벌어지기 때문에 엔터는 그냥 한 번만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좀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영문에서 아래로 엔터를 한 번만 눌러주시고 한글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의 영문과 한글을 입력한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그쵸? 우리 F 뭐가 되냐 하면 6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뭐다? F6이에요. 그죠? F6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F6을 눌렀으면은, 그 다음 이제 뭐를 해주시면 돼요? F6을 눌러주시고 나서,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타일 이름을 쓰라고 나오죠? 요 스타일 이름을 추가를 할 때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여기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셔서, 여기다 스타일 이름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CLIMATE.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을 했는지 한번 또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단 번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을 두 번째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문단 번호를 클릭을 해주시고 문단 번호에서는 여기 왼쪽에 여백을 얼마로 바꿔주랬어요? 15로 바꿔주시고 여기 문단 아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단 아래는 얼마예요? 10이에요. 여기를 10으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문단 번호는 완성이 됐고요. 이 글자 모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한글 글꼴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달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먼저 하고 얘네들을 먼저 하고 글꼴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크기가 얼마? 10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부분에 있는 장평하고 자가만 바꿔주면 돼요. 장평은 95. 글자의 가로 세로 비율을 우리가 장평이라고 하는 거고 자간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에요. 얘를 5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언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으시죠? 여기에서 한글과 영문의 글꼴을 달리 바꿔주시는 거예요. 한글은 눌러서 뭐로 바꿔주신다? 궁서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95에 5는 그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영문을 눌러서 영문의 글꼴은 도듬으로 또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듬. 그럼 95에 5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설정 눌러주시고 추가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간 거 확인했으면 설정 눌러주시면 이 부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결과물하고 끝부분이 맞게 잘 되어 있는지 빨간 줄로 나와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타일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럼 저장 버튼을 눌러놔 주시고 이렇게 저장을 눌러놔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해야 되니까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위에 있는 스타일이 계속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눌러서 바탕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함초롱 바탕에 1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거 뭐 안 띄워도 되겠지만 1번과 2번을 좀 구분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4칸, 5칸 정도 엔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 이제 2번 번호를 적어주신 다음에 2번에 있는 표와 차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몇 칸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그 다음 줄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주고 보통 일쪽에 나오는 표는 6칸에 5줄이 많아요. 매번 그런 건 아니니까 꼭 세봐야 되겠죠. 줄칸에 몇 칸에 몇 줄인지 꼭 세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다? 줄이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가 줄, 그쵸? 이쪽이 뭐다? 칸이다. 세로 방향이 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6칸에 몇 줄? 5줄이에요. 그죠?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입력에 가서 표 눌러 주신 다음에 줄은 6줄, 칸은 줄이 5줄, 칸이 몇 칸이요? 6칸이 되는 겁니다. 저처럼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5줄. 그리고 반드시 어디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요 부분. 내 컴퓨터가 앉은 자리에 이게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왼쪽과 오른쪽의 표가 딱 맞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제일 먼저 하실 거는 뭐냐면 표 안에 여기 1번, 2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단 우리가 표 전체를 다 범위를 지정할 건데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또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을 하셔도 되는데 표 안에서 범위를 지정할 때는 F5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전체를 다 지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F5를 몇 번을 눌러주시냐면 3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서의 위치가 아무 데나 있어도 돼요. 한 번, 2번, 3번을 눌러주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지정이 돼요. 이러고 나면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한 번, 2번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컨트롤 키하고 방향키 어디로 내려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몇 번을 눌러요? 2번을 늘려서 표의 높이가 너무 붙어 있는 거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그때 이제 글꼴을 바꿔주는 거예요. 범위가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굴림 바꿔주시고 10은 이미 되어 있고요. 정렬이 문자와 숫자의 정렬이 서로 다른데 문자를 먼저 일단 가운데로 바꿔요. 이렇게 가운데로 다 바꿔주시고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쪽 부분.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숫자가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그죠? 연도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계산이 되는 부분도 결국엔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쪽까지도 여러분들이 범위를 쭉 끝까지 지정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 정렬이 잘 됐는지는 이 문단보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이 된 거고 얘네들 오른쪽 끝에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이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좀 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같이 먼저 할 거예요. 캡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캡션이 이 문제에서는 이쪽 부분이 캡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캡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표나 그림에 그 번호를 부여해 주는 건데 여기서는 번호 대신 이렇게 내용을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캡션을 지금 넣을 겁니다. 클릭을 해놓고 이쪽에 가면 요 위에 표 우리가 레이아웃에 들어가면 요 부분이에요. 요거를 못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커서가 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를 눌러주고 이쪽에 가면 캡션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위에 있죠. 캡션이 위에요. 그럼 표 1이라고 나오면 얘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주세요. 국가별, 주요, 지역, 온실가스, 농도, 가로 열고, 단위, 땡땡, 그 다음에 ppm이라고 하는 영어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안 돼요. 얘도 범위를 다 지정을 하셔서 캡션도 글꼴이 굴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뭘로 바꿔야 되냐면 굴림. 그리고 어느 정렬? 오른쪽 정렬로 해주셔야지만 이렇게 그대로 출력 결과처럼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하실 거냐면 1번, 2번이 다 됐어요. 3번에 보면 셀 배경은 노랑이다. 그러면 노랑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맨 끝부분하고 맨 아래쪽은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색깔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예요? 컬러 C죠. 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C 눌러서 요 색을 면색을 무슨 색깔로요?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노랑으로 변경해 주시고 그러면 노랑이 이렇게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색깔이 변경이 됐고요. 이 4번에 있는 한글의 계산 기능은 빈칸의 평균 2자리라고 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표시해 놓고 캡션은 이미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은 선 모양을 출력 형태처럼 바꾸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이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 바깥쪽에 이중 테두리 여기도 이중 테두리 이쪽도 이중 테두리예요. 그러니까 4번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F5를 몇 번을 눌러서
세 번을 눌러주셔서 이렇게 세 번을 눌러주신 다음에 먼저 우리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다? L이에요. L. 라인. L자. 그쵸? L을 딱 눌러주시고 눌러서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의 바깥쪽 눌러주면 이 바깥쪽 테두리가 다 바뀌겠죠. 눌러주시고 첫 번째를 또 범위를 지정해서 다시 L 그리고 이중실선의 여기 아래쪽이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설정 눌러주시고 이 부분을 눌러주신 다음에 L 그리고 이중실선의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여기입니다. 오른쪽 눌러주셔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바뀌었고요. 마지막도 요 셀만 선택을 하셔서 요 셀만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F5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L을 들어가서 여기 대각선이 따로 있죠. 여기 대각선 요 대각선을 눌러주시고 양쪽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세요. 구분 탭을 눌러서 이동하는 게 여러분들 빨라요. 이렇게 탭을 눌러주셔서 2020년 이렇게 해서 내용을 2018년 그 다음에 2016년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이 다 입력이 되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이번에 계산은 이 평균 계산은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쪽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쪽에 계산하는 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이번에는 계산을 여기 아래쪽에다 해야 돼요. 여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과 여기 아래 부분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블록 계산식의 블록 평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계산한 결과도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럼 저장 버튼을 눌러 놓고 우리가 만든 이 표를 가지고 이제 뭐를 만들어야 돼요?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 보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구분별 22년, 20년, 18년도, 16년도의 값만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4년도는 빠져야 되기 때문에 노랑으로 칠한 부분이 차트 범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 종류는 어떤 걸로?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 요 입력에 가면 차트 있죠. 여기서 세로 막대형에 있는 누구?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 차트 결과가 위로 나와요. 이렇게 위로 나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이게 표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차트 서식을 딱 눌러주는 거예요. 이 차트 서식 요 끝에 있는 부분을 눌러주면 이쪽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표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쪽 부분만 조절을 해서 표 크기랑 같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 차트에 보면 이쪽에 세로축에 써야 되는 공간이 나와 있고 이쪽에 이 부분이 나와 있고 눈금선이 우리 거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차트 요 레이아웃에 들어가면 요 구성추가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서 눈금선은 빼요. 여기 체크되어 있잖아요. 얘를 빼주면 눈금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축제목이 가로가 있죠. 가로는 이쪽이에요. 우리는 이쪽에 진 제목이 나와야 되니까 누구 눌러야 돼요? 세로를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나면 여러분들이 먼저 어디에 들어가서 요 구성 추가에 들어가서 뭐는 눈금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금선은 우리가 뭐 했다? 뺐어요. 눈금선은 빼주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빼요. 여기 있는 거 빼는 거고 요 축 제목은 어떻게 한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문제 보면 순서대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1, 2번이 이제 다 된 거고 3번부터 하면 되겠죠. 3번에 있는 우리 2020 버전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바꿔야 되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16 버전, 네오 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부터 순서대로 하시는 거야. 차트 제목은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제목 편집에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여기 차트에는 글꼴을 변경을 할 때는 우리가 어디를 먼저 보시고 이 부분이 요 글자판 작업 표시줄 맨 아래쪽에 있는 요 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 중간에 있는 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를 꼭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걸로 되어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투명하게 나와 있는 걸로. 요 두 번째는 한국어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 눌러주신 다음에 제목을 써주세요. 국가별 제목은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국가별 주요 지역 온실가스 농도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도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눌러서 디귿 눌러주시게 되면은 도둠으로 빨리 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디귿 눌러주세요. 그럼 도둠 나와 있고 진하게 해야 되고요. 크기는 얼마예요? 10이에요. 12 이렇게 해서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속성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제목 속성이 나와요. 여기 들어가서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는 선은 거의 검정이에요. 검정. 그리고 이 효과에 들어가면 그림자가 나오죠.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요겁니다. 그죠?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제목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목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이거 번호 붙이라 그랬죠.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얘가. 이거는 뭐다? 제목 위에 전체 글꼴을 여러분들이 바꿀 때는 이 부분 있죠. 요 부분 제목 위에 전체 글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은 제목 위에 전체 글꼴은 여기 위에는 제목을 뺀 여기 1, 2, 3, 4번이에요. 그래서 번호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야 빠뜨리지 않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는 도둠의 보통의 10 그리고 결과랑 똑같이 동일하게 처리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고 우리가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 제목을 지금 가로 열고 단위 그 다음에 영문의 ppm이에요. 그죠? 띄어쓰기 잘 봐주시고 그리고 나서 도둠으로 바꿔야 돼요. 도둠 얘를 뭐다? 도둠이다. 그 다음에 이쪽도 도둠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10이니까 여기는 안 건드려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방향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로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요. 이쪽이 방향이에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 글상자를 무슨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됐고 2번이 여기죠. 얘 눌러서 또 우리가 어디요?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도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도둠 한글, 영어, 글꼴 다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400부터 바꿔주고 위에 430인데 여기 단위가 5씩 커진 게 아니라 10씩 커졌어요. 여기가 지금 보면 10씩 이렇게 커져 있고 요게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 눈금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촉 속성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최소값, 최대값 나와 있죠. 최소값은 400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지금 얼마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430이에요. 얘는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낫고 요 주단위 있죠. 요 주단위가 얼마가 된다? 5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10이 돼야 돼요. 그죠? 얘가 얼마다? 10이어야지만 400, 410, 420, 430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눈금선이 이렇게 나오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10에서 0.01을 뺀 9.9를 써주고요. 바깥쪽 여기에 있는 요 주눈금, 보조눈금을 바깥쪽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400, 410, 420, 43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주눈금과 보조눈금을 똑같이 바깥쪽으로 하시고 요 값을 주단위가 10이었다. 그러면 보조는 0.1을 뺀 값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9.9 이렇게 적어주시면 모양이 바뀝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요 가로축 해야 되겠죠? 또 눌러서 이렇게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도둠 또 영어 글꼴도 도둠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설정 눌러주시고 여기 모양은 그대로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법례죠. 법례도 우리가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도둠 또 여기 영어 글꼴도 도둠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바깥쪽에 네모선이 있었기 때문에 요 법례 속성에 들어가서 요 그리기 속성 있죠. 여기에 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차트가 완성이 됐죠? 그럼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우리가 첫 번째 장에서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갈 때는요. Alt 키하고 Shift 키하고 뭐를 눌러요?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죠? 뭐하고 뭐를 눌렀다? Alt 키하고 Shift 키하고 뭐예요?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그죠?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됩니다. 그런데 컨트롤 엔터를 눌렀을 때는 쪽번호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쪽번호가 나와 있어도 감점 대상은 안 되는데 자꾸 답안 파일이나 이런 데는 안 나와 있으니까 또 신경이 쓰이시나 봐요. 그죠? 그러면 Alt Shift 엔터를 누르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Alt Shift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문제 이쪽을 해야 돼요. 기능평가 2에 있는 수식부터 우리가 번호를 여기 이제 3번이죠. 3점하고 엔터 누르고 가로 안에 1번을 써주신 다음에 띄어쓰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입력에 가서 수식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나왔죠. R. 그죠? 대문자 R이에요. R. 저 곱하기는 여기에 들어가서 요 곱하기 기로 넣어줘야 되겠죠. 3은. 그죠? 은. 그 다음 는을 했고 분수. 분수 들어가서 360H. 그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탭을 눌러주면은 아래로 이동이 되죠. 2하고 파이예요. 요 파이는 그리스 소문자에 가면 요 파이 나오죠. 요거 적어주시고 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안에 짝대기가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게 어디에 있는 모양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우리 이쪽에 그리스 대문자에 가서 우리가 요게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모양이 있고 그 다음 소문자에 가서 보면은 또 요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그려봤을 때 지금 소문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문자, 그리스 소문자에 있는 걸로 사용을 해주셔야지 대문자에 있는 걸 사용하면 틀리겠죠. 여러분들 그리스 소문자에 있는 요게 가서 이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모양이 좀 달라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요것도 한번 눌러보면 얘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아니죠? 그쵸? 이렇게 눌러보셔서 여러분들이 같은 모양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요 A는 아래 첨자니까 여기 들어가서 아래 첨자 대문자 A예요. 소문자로 넣어주시면 안 되고 탭을 눌러서 뺀 다음에 빼기 그리고 그리스 소문자에 들어가서 또 요거 눌러야죠. 파이 밑에 있는 겁니다. 눌러주시고 나서 아래 첨자로 내려가 주신 다음에 대문자 뭐예요? B. 그리고 가로 닫을 때도 탭을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가로를 닫아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고 다시 곱하기 기호에 3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빠져나가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번과 2번은 약간 띄어쓰기 해주신 다음에 2 한 칸 띄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수식에 들어가 주셔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 요거는 위에가 이렇게 언더바가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어디 가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죠. 여기 가서 여기 언더바 있는 거 요거 눌러주고 대문자 A, B를 눌러주시게 된 모양이 나옵니다. 탭을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는에도 그게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루트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가로 안에 X 아래 첨자가 들어갔어요. 그죠? 아래 첨자 2 그 다음 탭을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 커서의 길이를 짧냐 기냐를 보고 위첨자나 아래첨자에서 빠져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그리고 다시 아래첨자 그 다음에 뭐예요? 1이에요. 그렇게 길이가 짤막하단 말이에요. 내 탭을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위첨자가 또 나왔죠. 위첨자가 2가 됐습니다. 그리고 탭을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더하기 그리고 가로 열고 y 그 다음에 뭐예요? 아래 첨자 2 이렇게 해주시고 탭을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마이너스 그리고 y 그리고 아래 첨자 눌러서 1 그죠? 빠져나오고 가로 닫고 그 다음 위첨자 위에 위첨자 들어가서 뭐 넣어주면 돼요? 2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나오죠. 빠져나가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수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수식에서 이렇게 아래 첨자로 내려갔다가 빠져나왔다가 또 위첨자 들어가고 하는 부분 요런 부분들에서 신경을 좀 잘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또 3번과 4번 사이에서도 5번 정도 눌러주세요. 좀 띄워주시는 거야. 그죠? 그래서 4점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도형 작업을 하실 거예요. 도형은 이제 110점입니다. 이 도형에서는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어야 되고요. 색 없음을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서로 다르게 임의로 색깔을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김쌤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이 도형 작업을 할 때 어디로 가야 된다? 기본, 그쵸? 우리가 들어갔을 때 기본을 먼저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선 들어가야 되고 선에 들어간 다음에 채우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따가 한번 그 순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요 작업 순서는 여러분들 뭐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맨 바닥에 깔려 있는 거 먼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맨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요 색깔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형에서 직각인지 둥근 모양인지를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얘는 둥근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반원이죠. 반원. 요게 반원이고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사각형이 둥근 모양이에요. 그죠? 그런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맨 바닥에 있는 게 75에 곱하기 145거든요. 그럼 여기다 클릭을 하고 입력해서 요 직사각형 얘를 눌러서 이렇게 대충 그려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요 기본, 그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 그 다음에 선, 채우기 순서대로 들어가야 된다. 항상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들어가야 내가 놓치지 않아요. 기본에선 크기를 지정하고 선에서는 직각인지 둥근인지 반원인지 확인하고 채우기에서는 면의 색깔을 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기본, 선, 채우기 거쳐 가시는 겁니다. 지금 기본에서는 75예요. 75. 그 다음에 얼마? 145. 그리고 크기 고정을 할 거예요.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크기 고정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에서는 이 부분이 둥근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둥근 모양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서는 저는 이 색깔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좀 한번 해볼래요. 그죠? 이렇게 설정 눌러주시고 실제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색깔은 본인이 원하는 마음대로 색깔 칠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좀 내려서 얘 위치를 사자보다는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는 사각형의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돼요. 한 이 정도로 해서 중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위에 거 만들어야 되겠죠. 요 위에 거는 지금 어떻게 글상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얘는 뭐로 만들어라? 글상자. 글상자는 요게 글상자예요. 첫 번째 게 있는 게. 여러분들 요게 글상자고 요게 직사각형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 뭐로 만들어야 돼요? 글상자로. 그래서 옆에다가 대강 만들어 놓고 가장자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격자점이 모양이 나와요. 이럴 때 더블 클릭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본 크기가 얼마냐면 130에 가셔서 얼마예요? 17이네요. 17. 그리고 크기 고정하고 선에 들어가서 얘는 무슨 모양이다? 반원이다. 여러분들 요렇게 생긴 모양이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 얘가 반원인 거예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 얘가 반원입니다. 그쵸?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셔서 면색이 뭐예요? 파랑이에요. 면색 파랑이다. 요거 눌러주시고 설정. 그럼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굴림으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글꼴을 굴림으로 바꿀 겁니다. 굴림. 크기는 22예요. 엔터 눌러야 되고요. 글자 색깔이 흰색이에요. 요 글자 색깔 흰색. 그리고 어디? 가운데 정렬. 이렇게 수직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돼요. 그 가로의 가운데 정렬이 요 부분입니다. 요 수평.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보고 잘 옮겨놔 주셔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약간 어느 정도로 올라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둥근 모양에서 좀 올라왔죠. 한 요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중심이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어떤 거요? 요 사각형이죠. 요 사각형 사이즈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놓고 대충 또 그려요. 더블 클릭해서 기본 얼마? 120. 그 다음에 크기 얼마? 50에 크기 고정해 주시면 선은 직각이니까 넘어가고 채우기는 다른 색깔로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설정 눌러주신 다음에 얘를 이제 잘 맞춰야 되죠. 이렇게 나와 있는 도형이 여기와 여기 사각형
좀 떨어졌어요. 그죠? 이 정도 떨어지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위치가 이제 맞게 됐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면은 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글맵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커서를 바깥쪽에다 놓고 입력에 가면 요 글맵시 있죠? 요 가나다를 눌러요. 요 가나다 클릭해서 여기다가 탄소 중립이라고 적어 주시고 여기 보면 모양이 갈매기하고 수장이라고 그랬어요. 갈매기. 우리가 보통 갈매기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갈매기형은 요 모양이죠. 갈매기형 수장 눌러주시고 글꼴이 뭐냐면 궁서로 바꿔주라고 하네요. 글꼴은 궁서입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크기하고 색깔은 조금 이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눌러주면 이쪽에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글씨가 뒤에 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더블 클릭해서 기본에 가서 크기를 얼마로 바꿔준다? 50에 35로 변경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크기 고정해 주시고 맨 앞으로 빼야 돼요. 이렇게 맨 앞으로 빼주신 다음에 네, 요거 빼주셔야 돼요. 아까 안 보였잖아. 요 맨 앞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채우기에 들어가서 요 색깔이 파랑으로 되어 있는 걸 뭐로 바꿔야 돼요? 빨강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글꼴 색깔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채우기 색에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왔죠?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위치 잘 보고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이번에는 그림에다가 하이퍼링크를 한 게 아니라 글맵시에다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여기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요 글자 글맵시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 하이퍼링크 해야 된다라는 걸 문제에다가 잘 표시해놔 주셔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별 표시 크게 해놔 주세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못하니까 당장 별 표시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하면 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넣어야 돼요. 요 그림 클릭해 놓고 비나면 입력해서 그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문서의 ITQ 폴더에 들어가면 픽처 폴더. 요 그림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있습니다. 요 그림 파일 다운받아 주시고요. 그림이 지금 뭐야? 로고 1번이에요. 그리고 문서에 포함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 보면 문서에 포함 꼭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요거 안 하면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열기 버튼 눌러주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밑으로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해서 요 기본에서 크기가 40에 지금 얼마냐면 30이에요. 그리고 크기 고정하시고 얘도 글매실처럼 어떻게 앞으로 빼야 된다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요 그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회색조로 바꿔주래요. 요 회색조. 요거 빠뜨리면 안 되겠죠? 회색조. 여기 회색조. 문제를 꼼꼼하게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죠? 대충대충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옆에다가 놓고 위치 맞춰서 이렇게 잘 배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누구를 해야 되냐면 이쪽에 있는 이거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원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타원. 그죠? 그래서 타원이 여기에 있어요. 이쪽에다 그려주고 대충 더블 클릭해서 그려주신 다음에 타원의 크기가 15, 15예요. 정원이네요. 그죠? 15, 15 크기 고정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선은 뭐 없겠죠. 원이니까 채우기가 면색이 하얀색이에요. 면색을 하얀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면색이 뭐다? 하얀색이다. 그리고 글씨를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원에다가. 그래서 요게 지금 글씨 쓰려고 하니까 여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를 한다?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해주신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쪽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이럴 때 도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얘를 뭐로 바꿔준다? 도둠. 그리고 크기는 얼마로 바꿔주래요? 20이래요. 크기는 얼마다? 20이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을 거예요. 위치를 잘 보고 이렇게 옮겨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옆에다가 또 해야 되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한 요 정도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그죠?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놓고 컨트롤 Shift 눌러서 요 아래로 이렇게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중간에다가 딱 배치시키면은 되겠죠. 이렇게 중간에다가. 그러면 서로 간격을 떼는 게 조금 위치 선정하는 게 수월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글씨는 우리가 조금 이따 미리 써볼까요? 1,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서 2,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서 3. 방향키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을 그려야 돼요. 비나면 클릭해 놓고 직사각형.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직사각형은 더블 클릭해서 크기가 기본이 5예요. 5 그리고 10 크기 고정에 체크하시고 선은 직각이에요. 그죠? 바꿀 게 없고요. 네, 채우기는 저는 요 색깔로 그냥 갈 거예요. 설정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여기 일자라고 하는 숫자에 겹치면 안 돼요. 살짝 내려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살짝 내려와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얘를 조금만 아래로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 요 정도 모양이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요 3자도 조금만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위치가 이렇게 내려주고 얘를 눌러서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또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게 되면 얼추 위치가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요 색깔을 서로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거 하나는 남겨두고 이렇게 차례대로 색깔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게끔 바꿀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채도만 다르게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같은 색깔이 아니잖아요. 다른 색깔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다음 이제 글상자를 해야 돼요. 요 글상자 요게 글상자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 바로 그려도 돼요. 사이즈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위치 잡아서 요 네모가 들어가는 부분에 여기 이렇게 요쪽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치 잡고 쭉쭉쭉 당겨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원의 크기에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원 크기에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는 안 나와 있고 한 요 정도 나와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저는 너무 붙었으니까 조금만 떨어뜨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뭐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은 뭐 하셔야 돼요? 가장자리 선택을 해서 가장자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선 종류를 여기 사이즈는 없기 때문에 기본은 넘어가고 선은 여기 종류가 파선으로 바꿔야 돼요. 점선은 너무 얇아서 잘 안 보이니까 파선으로 바꾸는 걸 권합니다. 파선으로 해주시고 면색이 채우기가 없어요. 이 없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멍에 이렇게 부러져서 바닥에 있는 색깔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글꼴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굴림. 글꼴은 뭐다? 굴림이에요. 굴림. 그 다음에 크기는 18. 크기는 뭐다? 18로 바꿔주셔야 되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복사하면 되죠. 위에다 올려놓고 마우스가 요 안에서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다 놓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탈, 석탄, 및 화석, 연료, 금융 방향키 아래로 내려주셔서 재생에너지 및 전력, 시장 아래로 또 내려주시고 온실가스, 감축, 그 다음에 정책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전체적인 모양이 나와 있지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미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움직여야 된다, 뭐 옮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하나를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하고 Shift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같이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주셔야지 하나만 하면 사이즈가 안 맞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바꿔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완성이 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만 여기 탄소 중립에다가 하이퍼링크 넣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럼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또 비나면을 클릭하고요. Alt, Shift, 뭐다? 엔터다.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실 때 우리가 일단 요거만 먼저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한자가 있어요. 요 한자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변화라는 한자가 있다. 그럼 변화하고 한글 쓰고 뒤에다가 커서 놓고 무슨 키 누르면 돼요? 한자. 한자 키를 누르거나 F9를 눌러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똑같은 한자를 선택을 하시는데 이 바꾸는 방법은 한글이 먼저 나오고 가로 안에 한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눌러주면 한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건역별이야. 근데 이걸 한자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한자 키를 눌렀을 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건역별이라는 한자가 안 나와. 근데 한자로 바꾸라고 했어. 그럼 그럴 때는 가로를 눌러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건을 쓰고 한자 눌러서 우선 아무 한자나 누를게요, 여러분들. 요거 이럴 경우에는 한글하고 가로 안에 한자로 바꾸시면 안 돼. 첫 번째 걸로.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건역, 그 다음에 한자 아무거나 눌러주고 별 이렇게 한자 눌러서 이렇게 해서 가로를 내가 닫아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한자가 나왔을 때는 가로를 열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한글을 한자로만 바꾼다라는 거.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특수문자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어떻게 눌러서 들어간다? 특수문자는 컨트롤 키하고 뭐예요? 컨트롤 키하고 뭐다? 엔터 키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컨트롤 키하고 뭐를 눌러야 된다? 엔터 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컨트롤하고 엔터가 아니라 아이고 잘못했네요, 여러분들. 컨트롤 키하고 흘렀어. 컨트롤 키하고 뭐예요? F10이지. 그죠? 우리 단축키 뭐라고요? 컨트롤 키하고 특수문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눌러야 된다? 컨트롤 키하고 F10이에요. 그죠?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문자표 들어가는 단축키는 컨트롤 키하고 뭐하고 F10이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수문자 나오죠. 요 한글 문자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게 세 크로바가 있다. 위에 눌러주고 넣기 버튼 눌러주면 들어가지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요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빈줄 들어가야 되는 거 보셔야 되겠죠. 제목과 본문 사이에 빈줄 들어가야 되고, 그쵸? 그리고 본문에서 여기서 엔터 눌러주면 여기는 띄어쓰기 몇 번 해야 된다? 2번 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2번입니다. 그리고 본문과 또 어디에서 요 제목 사이에서 또 빈줄 하나, 아래로 내려가서 요 표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빈줄 또 하나, 그리고 표 밑에 요 발시명에 들어가는 곳에서도 빈줄이 몇 개요? 또 하나. 그래서 총 빈줄이 4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럼 내용을 먼저 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됐죠. 그런데 요 입력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한자는 다 바꿨고 특수문자는 넣었지만 제 아래쪽에 있는 표를 안 만들었어요. 표 만드는 거 같이 할 거고요. 그냥 여기 위에 보면은 입력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여기 각주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입력을 하실 때 바로 요 각주가 보이면 바로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주라고 하는 게 주석이죠. 그래서 요 대기권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요 페이지 아래쪽에 바로 하단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각주 넣는 거는 입력에 가면 요 각주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은 이 모양이 1반가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1반가로가 아니라 원문자 안에 A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번호 모양은 이쪽에서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번호 모양이라고 써 있죠. 요 번호 모양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문자 안에 있는 요 A 요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바뀌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살고 있는 오타 나오면 안 되겠죠. 에워싸고 있는 공기층이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각주 구분선 5cm는 여기 이미 5c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하지는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와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대기권이라고 하는 글자 옆에 이렇게 똑같이 A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여기 아래쪽에 표를 만들게요. 엔터를 눌러주시고 여기 아래쪽에 가서 표를 이제 입력할 때 표는 아예 완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표가 지금 보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에요. 네 칸에 줄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이에요. 그죠? 그래서 표가 둘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줄. 그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놓고 입력의 표에 들어가서 줄은 여섯 줄이에요. 칸이
4칸이 되는 겁니다. 칸이 4칸. 하나, 둘, 셋, 4칸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글자처럼 취급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1번 1쪽에서 만들어 놓은 표하고 마찬가지로 F5를 몇 번? 3번을 눌러서 아래로 컨트롤 키 눌러주고 방향키 아래로 한 번, 2번을 늘려주시는 겁니다. 늘려주고요. 여러분들 여기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표가 굴림의 10의 가운데 정렬이잖아요. 지금 바꿔주시는 거예요. 굴림의 10의 가운데 정렬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테두리를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는 테두리가 선이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L을 눌러서 선 종류를 안 보이는 걸로 해주시고 어느 쪽 왼쪽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오른쪽.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위아래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L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테두리 이중실선을 눌러주시고 위 아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위,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뭐 눌러주시면 돼요? 설정. 그래서 바꿔주시고 여기 아래쪽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쪽에.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L을 눌러서 이쪽도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에 요 아래쪽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설정을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요 부분은 색깔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색깔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 바꿔주는 거 C였죠? 네, 다시 C를 눌러서 이번에는 그라데이션이에요. 여기 보면 그라데이션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라데이션. 시작색이 하얀, 끝색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랑이에요. 여기 노랑. 시작이 흰색, 끝색이 뭐다? 노랑이다. 유형은 가로예요. 유형은 무슨 모양? 가로 방향입니다.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합쳐야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칸에 이 두 개가 합쳐졌죠? 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졌어요. 범위를 지정하고 합치는 단축키는 누구다? M이다. 그죠? M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M을 눌러주시고 이 칸은 아직 입력을 안 해봤지만 칸이 좀 좁으니까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죠? 여기도 좀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냐 보니까 요 마지막에도 보니까 두 개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두 개가 합쳐졌어요. M. 그리고 또 아래도 또 어떻게 됐어요? 합쳐졌죠. 여기가 아래가. 그래서 M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하면서 칸이 좀 너비가 안 맞으면 또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내용을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고 표 아래도 엔터 한번 누른 다음에 요 내용을 또 발신 명의를 이렇게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표는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표는 수정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표나 이렇게 특수 문자라든가 한자라든가 각주는 미리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장을 좀 한번 눌러 놓고요. 그런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제 수정을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요 제목부터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은 궁서로 바꿔주시고 맨 위에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궁서. 그 다음에 크기가 18. 그 다음 뭐예요? 진하게. 그리고 뭐예요?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죠? 궁서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그리고 나서 책갈피 이름은 좀 이따 하고 여기 덧말 넣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덧말 넣기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덧말 넣기를 할 때는 범위를 지정을 해놓고 요 입력에 있는 요 부분을 눌러주셔야 돼요. 요거 삼각형 모양 여기 눌러주면 덧말 넣기가 나와요. 눌러서 이 덧말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넣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책갈피를 지정할 때는 커서가 여기 앞에 있어야 돼요. 여기 앞에다 놓고요. 범위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다 놓고 입력에서 이 책갈피 있죠? 얘를 눌러준 다음에 책갈피 이름을 탄소 중립이라고 써주래요. 여기 탄소 중립이라고 적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름입니다. 그리고 넣기를 눌러주시고 요거를 했으면 우리가 아까 안 했던 어떤 거요? 여기에 가서 요거를 해주는 거예요. 글맵시에다가 하이퍼링크 넣으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글맵시로 가셔서 클릭을 해요. 글맵시를 클릭을 해놓고 입력에 가면 요 하이퍼링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가면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 그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 이름이 탄소 중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글 문서
요 한글 문서로 가주시게 되면 여기 탄소 중립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얘를 눌러주셔야 돼요. 탄소 중립을 눌러주시고 넣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놓고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와요. 이럴 때 클릭하면 이쪽으로 넘어온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만약에 하이퍼링크를 잘못 넣었어.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요. 여기 하이퍼링크 고치기가 나와요. 여기 가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넘어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제목을 하면 해주세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커서가 여기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여기는 머릿말을 또 넣을 거고 아래쪽에 있는 쪽번호까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쪽에 가서 머릿말, 꼬릿말 들어가 주셔서 머릿말이죠. 우리가 세팅해서 머릿말로 들어온 거니까 바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정체 포털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굴림으로 바꿔요. 얘를 쭉 들어가서 뭐로 바꿔요? 굴림. 크기가 10이에요.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오른쪽 정렬 이렇게 바꿔주시고 요 상태로 머릿말이 있으면 여기에 닫기 버튼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없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이 머릿말을 눌러주셔야지만 이 닫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쪽번호도 지금 넣으실 거야. 이 쪽번호가 4로 시작하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놓고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 들어가 주시면 위치가 여기죠. 이쪽 끝에. 그리고 줄표가 없습니다. 그 다음 번호 모양은 로마자 대문자예요. 로마자 대문자가 요거죠. 요거예요. 대문자 바꿔주고 넣기. 그런 다음에 지금 보면 3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옆에 세 번호로 시작이라고 하는 메뉴 있죠. 여기 들어가서 쪽번호를 몇 번으로 시작하래요? 4번으로. 4. 넣기 눌러주면은 이렇게 4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 여기 위에 1쪽과 이쪽에는 지금 안 생겼죠? 우리가 Alt, Shift, Enter를 눌렀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목에 있을 때 제목에 관련된 설정들을 다 바꿔주고 나면은 뭐하고 머릿말하고 쪽번호도 다 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 한번 누르고 여기 있는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때도 커서가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다 놓고 우리가 서식에 가면 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여기 있어요. 그죠?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써 있죠? 요 부분 눌러서 두 줄. 그 다음 글씨체가 궁서예요. 궁서. 그리고 면색이 노랑으로 바꾸라고 나와 있죠? 요 노랑. 다 요 글자를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가 잘 바뀌었고 그 다음 그림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림이 여기 5번이에요. 5번 문서에 포함 그림 5번.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놓고 입력에 가서 그림. 그림 몇 번? 5번이에요. 5번 문서에 포함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열기 대강 그려주세요. 본문 크기에 이렇게 맞게끔 그려주시고 요 그림이 남아야 돼요. 요 그림.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그림이죠. 요 자르기 눌러야 돼요. 자르기를 눌러서 여기 아래쪽에 가서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놓고 잘라주시는 거야. 가급적이면 하얀색 공간이 많이 안 보이게 잘라주시는 게 그림이 좋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나서 비나면을 클릭을 하고 여기 크기가 나와 있죠. 더블 클릭해서 크기는 얼마? 35에 40이에요. 크게 고정에 체크해 주시고 바깥옆에 왼쪽 빠뜨리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빠뜨리시면 안 돼요. 바깥옆에 캡션에 들어가서 여기서 왼쪽을 얼마로? 2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요 끝부분이 요쪽에 있는 요 끝부분 있죠. 요 부분이 여기에 꼭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셨죠? 그리고 여기 윗부분이 여기 글자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닿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 주셔야 되는 겁니다. 더 가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고 끝부분에 맞는지 보는 거예요. 생, 물, 해, 등, 체, 흡, 우출 맞고요. 그 다음 밑에도 맞는지 봐야 되겠죠. 약지, 은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잘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클릭을 하고 방향키로 조금씩 움직여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오타가 있는지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제목 3가지를 바꿀 거예요. 요거 제 3개, 요거까지 해서 3개를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요 부분은 도둠의 18이에요. 범위를 지정해서 어떻게 도둠의 18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도둠의 18. 도둠의 18. 이렇게 바꿔주시고 따로 얘만 탄소 중립부터 여기까지만 범위 지정해서 하얀색하고 음영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 바꾸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서 우리 글자 모양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서 글자 색은 흰색, 음영색은 뭐예요? 빨강이에요. 그죠? 이렇게 특수 문자나 이 빈칸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죠. 글자 모양에 음영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여기 보면 또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뭐로 바꿔야 돼요? 도둠에 쭉 위로 올려서 도둠에 18. 도둠에 18만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죠? 도둠에 18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 문자는 밑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동네 탄소 중립만 뭐가 들어가 있다? 밑줄이 들어가 있다. 그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강조점도 보면은 동네는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셔서 요 강조점은 기본 탭에 없고요. 확장 탭에 있어요. 여기 확장 탭에 있다라는 거. 여기에 강조점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강조점의 모양이 동글동글 하얀 거. 요거 모양입니다. 여기 보이죠? 선택한 거. 설정 눌러주시고 탄소 중립도 같은 방법으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강조점을 하얀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아래에 가서 요 표 아래에 있는 요 제목을 범위를 지정하고 궁서 요거를 쭉 들어가서 궁서 그 다음에 얼마? 24 그리고 진하게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장평만 또 어디 가서 바꿔주는 거예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기본에 들어가면 여기에 장평을 얼마로요? 105. 105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5. 설정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자 모양에서 바꿔야 되는 게, 음영. 그죠? 음영 글자 모양에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우리 어떤 거요? 강조점. 그죠? 강조점도 어디 가서 바꿔야 된다? 글자 모양 가서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장평. 요 장평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 가서 바꿔주셔야 된다? 글자 모양에 가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요거 3가지. 그러면 여러분들 저장 버튼 또 눌러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해야 돼요. 마지막 가서 요 문단번호 모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단번호 모양 여기 해주라고 나와 있죠. 1수준은 I.이 1수준이고 원문자 안에 A, B가 들어가는 게 2수준이에요. 그리고 줄간격을 얼마로? 180으로. 먼저 줄간격을 바꿔주기 위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가 줄간격이죠. 요 부분이 여러분들 줄간격입니다. 얘를 먼저 180으로 바꿔놓고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 머리표 및 문단 번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똑같은 모양이 있는지 찾는 거예요. 로마자에다가 원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 로마자에다가 원문자가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맨 첫 번째 거를 눌러주시고 없을 땐 똑같은 모양의 1수준, 2수준이 없을 때는 첫 번째 거를 눌러서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시고 나서요. 요 사용자 정의 들어가 주셔서 1수준은 번호 모양이 지금 로마자 대문자예요. 요 그죠? 그래서 I 이 로마자 대문자 요 I자 모양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번호 위치를 얼마로 바꿔야 돼요? 20. 그리고 정렬이 뭐가 돼야 된다?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1수준은 됐어요. 그럼 2수준. 2수준은 번호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문자 안에 소문자 A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보면은 원문자 A 안에 점이 있어요. 뒤에. 그래서 요 고점을 빼주셔야 돼요. 이거 안 빼서 틀리는 분들 많으세요. 요 점을 어디 가서 빼냐면 요 번호 서식에 꺽쇠 2라고 나와 있는 거에 뒤에 가서 여기 있는 거를 지워주시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지우시는 거예요. 번호 서식에서 꺽쇠 2라고 하는 거는 이 수준을 말하는 거니까 얘는 놔두고 뒤에 있는 점을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주시면 요 부분이 없어져요. 그죠? 그리고 위치가 얼마? 30의 오른쪽이다. 그래서 여기 바뀌어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1 로마자 I자 점 A 위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 여기는 모양이 이거랑 같은 모양이 아닌데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가 모양이 이렇게 1수준으로 일단 나와요. 그러면 2수준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만 범위를 지정하시고, 서식의 맨 끝에 가면 이게 한 수준 감소예요. 뭐 컨트롤 넘버 플러스를 눌러줘도 되지만 그냥 이 버튼 눌러주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한 수준 감소해 주시고, 또 밑에도 범위 지정해서 한 수준을 감소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게 되면은 다 완성이 됐어요. 다 하셨으면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월달 11일날 봤던 A형의 기출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로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대충대충 보시면 안 되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시면 안 돼요. 문제를 꼼꼼하게 전부 다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안녕.